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은 새해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나쁜 사례를 좀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환기 관리 종목 상장 폐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 보려 합니다. 예, 새해 복 좀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좀 많이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좀 만들다 보니까 이제 사례는 조금 준비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우선 상기 종목, 관리 종목, 그리고 상장 폐지. 그 중에서 이제 유가증권하고 코스닥이 있는데, 코스닥을 기준으로 거의 뭐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코스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기 종목 자체는 환기 종목은 코스닥만 있는 겁니다. 이건 한국 거래소 기준의 코스닥만 하는 거기 때문에 환기 종목은 코스닥만 있고 관리 종목은 코스닥하고 유가증권 다 정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 뭐 코스닥이죠. 상장 폐지되는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제 비중도 거의 대부분이 이제 코스닥일 거니까 이제 한번 보시고 이 기준이 꼭 환기 종목이 되고 난 다음에 환기 종목, 관리 종목, 그 다음에 상장 폐지 이런 순서로 꼭 가는 건 아닙니다. 꼭 가는 건 아니지만 거의 환기 종목이 되면 이제 회사가 이제 안 좋아진 순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안 좋다. 그럼 환기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 더 안 좋아지네? 그럼 관리 종목 되고, 야, 망했는데? 그럼 이제 상장 폐지 된 걸로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기 종목의 기준은 이제 보시면은 환기 종목은 코스닥만 존재합니다. 환기 종목이라는 것은 코스닥만 존재하고 환기 종목은 이제 두 가지 정도가 되고요. 정기적 지정이 있고 수치적 지정이 있습니다. 이게 정기적 지정은 이제 5월 1일 날, 5월 1일 날이라는 거는 정확히 말해서 5월 달에 첫 번째 영업일입니다. 5월 달 첫 번째 영업일 날 지정을 해요. 이게 아마 3월 말 해가지고 4월 달 전까지는 다 감사 보고서가 나오면 감사 보고서를 가지고 이제 시스템을 돌려가지고 어디를 이제 정기적 지정으로 할 것인가 정한 다음에 그 일괄적으로 월요일 날. 물론 이제 정기적 지정된 것들은 거의 대부분 재무제표나 감사 보고서 연관된 거라서 그 다음 연도에 한 5월 1일 날 해제가 돼요. 거의 대부분. 뭐 되는 데도 있고 안 되고 있고 기준일은 하여튼 5월 1일 날 정기적 지정은 된다. 이게 보면 그 정기적 지정 사유는 영업, 재무, 경영 등 계량적, 비계량적 변수를 고려해서 지정을 하는데 그 지정 사유 중에서 이제 주식 분산이나 주식 양도 제한, 오타네요. 지배구조 미달의 사유는 제외합니다. 요거 보시면 주식 분산, 주식 양도 제한, 지배구조 미달은 이제 요게 좀 자주 나올 거예요. 이게 그 관리 종목이나 상장 폐지 사유 중에 하나예요. 하나씩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환기 종목은 수시 지정. 이 수시 지정된 사유로 환기 종목 들어가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이제 수시 지정 많이 되죠. 그리고 개별 재무제표를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별도 기준으로,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수시 지정 사유는 뭐 1번부터 뭐 한 10번까지. 1번부터 10번까지인데, 10번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10번은 본 적이 없고요. 뭐 1번은 이제 내부회계 관리 제도의 의견 거절. 정확히 말해서 적정 의견이 아니면 다 이제 되는 거다. 그리고 2번이 개별 연결 계속 기업으로서의 불확실성.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뭐 한장 의견, 감사 의견이죠. 그리고 5개년 연속 영업 손실. 요거는 이제 관리 종목하고 이제 똑같이 이번에 법이 이제 규정이 바뀌면서 예전에는 4년 연속 하면은 관리 종목, 5년 연속 하면은 실질심사 들어갔는데 요즘에는 5년 연속 해야 관리 종목 들어가면서 이제 환기 종목 들어가고 뭐 반기말 거의 대부분 내용은 이제 관리 종목하고 규정은 거의 비슷합니다. 반기말, 반기말 요건 좀 특이하게 반기말 기준으로 했을 때 자본 잠식 50%다. 반기말 기준으로 했을 때 자본금 뭐 자기 자본 10억 그리고 반기말 의견 로 비적정 나오면 이제 환기 종목 들어가. 그리고 요것들이 좀 걸립니다. 이게 의무 보유 대상 주식의 사실상 매각이라든지 변경 최대 주주 의무 보유 적용 여부의 미확인통 쉽게 말해서 보호예수 보호예수 알 수 없을 때 예, 뭐 제출해라고 했는데 제출 안 한다. 그리고
이게 최대주주 변경을 따를 때 제3자가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 배정에 의해서 최대주주가 변경이 되면 이 3자에 대해서 유상증자 3자에 대해서 6개월 내에 선급금이나 뭐 기타 뭐 대여금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6개월 내에 동거래하면 또 환기 종목 지정해주고 10번은 이제 요거는 뭐 상장 외국계 이거 대부분이 중국 기업이겠죠. 중국 기업의 감사인 선임 변경 해임 등을 위반했을 경우다. 거의 근데 이렇게 되면 그냥 바로 상장 폐지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관리 종목 자체만으로의 제재 사항은 지정감사의 대상입니다. 금감원의 외부 감사의 지정감사입니다. 지정감사의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최대 주주 변경을 하면 실제로 내가 환기 종목 지정을 딱 받은 상태에서 최대 주주 변경을 하면 바로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들어갑니다. 이걸 조금 간과하는 사람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실질 심사 바로 들어가는데 유상증자 제3자 배정 여기서 말했던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함으로써 최대 주주 변경하는 건 이 또 예외예요. 그러니까 가장 직관적으로 환기 종목이 최대 주주가 시장에다가 주식을 던져가지고 최대 주주가 변경됐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환기 종목인데 내가 당해에서 계약을 맺어가지고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맺었다 하면 그냥 바로 실질심사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환기 종목은 이제 미수, 대차 불가 종목 되고 대출 불가하고 그래서 이제 사장님들 이제 지분 공시할 때 대출한 건 이제 마진 연장 안 해주는 사유가 거의 대부분이고 기간도 유입이 불가하고 있습니다. 요런 게 이제 환기 그러면 종목 이제 기본적인 이게 두 번째. 회사에서, 그러니까 우리 수준에서 컨트롤 가능한 거는 없네요. 그러니까 아니죠, 그 아니죠. 정도 뭐 내부회계 의견 거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내부회계 관리 제도에 대해서 정말 회사에서 신경 하나도 안 쓰고 했을 정도였을 때 그 정도이거나 그 외에는 낙업권 주식을 매각을 한다는 거는 불가능한데 저걸 매각을 했다는 거는 좀 하지 말라는 거 했고 그 정도 그렇죠. 감수하겠다는 의미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경험시다 보면 내부 회계 관리 제도 의견 거절을 받을 정도면 거의 그 감사 이게 내부 회계 관리 제도가 이제 감사 의견이 적정이 남았는데 내부 회계 관리 제도만 의견 거절을 경고 환기 종목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감사 의견 거절이면 그냥 뒤지는 거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그 얘기는 대응이 안 된 거예요. 그 담당자들이 대응하고 증빙이 잘 안 돼 있고 감사인들이 요구하는 그 팩트리가 있어요. 그 내부 얘기 관련돼 가지고 뭐 테스트 샘플을 뭘 갖고 오고 평가를 받아오고 시스템을 준비해 가지고 뭐 9월 달 것까지 3개분치 테스트 샘플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거를 좀 잘 지켜주고 그리고 이제 감사인한테도 감사인 입장에서는 하나의 그 헬이죠. 야, 감사 의견은 적정은 뭐 주겠는데 이따구로 대응하면 내부에게는 거절 나갈 거야. 뭐 이러면 이제 감상자성이 납작 엎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이런 건 뭐 재무 숫자가 뭐 자기 자본 잠식 뭐 이런 거는 그게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게 의견 뭐 이런 거는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의무 보유 주식 등의 사실상 매각 그리고 최대 주주 요거는 뭐 근데 담당자가 환기 종목에서 알아야 될 건 두 가지가 가장 큽니다. 아, 네, 첫 번째는 이게 우리가 환기 종목을 안 들어가게 막을 수는 없어요. 근데 들어가면 그다음부터 최대주주 변경하는 부분들에 대해 신경을 써야 돼요. 이런 거를 안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환기 종목인데 사장님이 주식을 팔았대. 공시되면서도 바로 실질심에 들어갑니다. 근데 아니면 대부분 이제 보호예수랑 걸려 있어가지고 문제가 안 되는데 당외로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맺어가지고 갖고 옵니다.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맺었다. 그 알면서도 공시를 내면 안 돼. 내는 순간 뒤진 거기 때문에. 바로 얘기해가지고 계약을 끝난 다음에 그냥 둘이만 갖고 계시고 끝난 다음에 뭐 월요일 날 뭐 그 아니면 기본 뭐 우리가 예 뭐
수시 이런 거 돼 있으면 해지가 된 다음에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경영권만 항상 하시라고 얘기를 했으면 될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 한기 종목화에서 최대 주주 변경. 시장에다 던지면 안 된다. 이런 거를 이제 주지시켜 주는 임무가 가장 큰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내부 회계 관리 제도가 가장 걸리는 것 같은데 저거는 어떻게 잘만 하면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는 회사 하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회사가 회사 내부적으로 오픈되지는 않았지만 횡령, 뭐 배임 이런 게 발생해 가지고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적정을 받고 대신에 내부회계 관리 제도에 대해서 부적정 의견을 받았거든요. 물론 이제 그 회사는 이제 그렇죠. 코스닥이 아니고 코스피다 보니까 별일 없이 그냥 넘어가긴 했는데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런 걸 좀 잘 유념하고 알고 있다가 좀 대응을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이게 어차피 그 감사인하고 쇼부를 봐야죠. 근데 가장 큰 거는 감사 의견이니까. 감사 의견까지 거절을 때릴 거를 그냥 내부 회계로 그냥 환기로 그냥 무마를 하느냐. 아니면 원래 둘 다 적정인데 좀 삔또 상해서 내부에게 관리제도 거절을 받느냐. 뭐 요런 뉘앙스인 거죠. 예. 그리고 요거 이제 삼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취득한 자에게 6개월 내 선급금. 요건 뒤에도 또 나옵니다. 예. 이거 하면은 뒤진다. 하면 뒤진다. 하면 뒤진다. 뭐 요런 것들. 요런 것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이렇게 많이 하는 게 있고. 승가계로 의무 보유 대상 주식 위반도 꽤 있습니다. 뭐 아예 없진 않아요. 하여튼 요런 규정이 있다. 그러면 이런 이제 그 정기 지정과 수시 지정의 기준이 있고, 요 다음 장에 보시면 이제 정기 지정은 그럼 여기서 번하면 영업, 재무, 경영 등의 계량적, 비계량적 변수를 고려한다는데 어떻게 고려하느냐라는 것을 이제 규정이 있어요. 얘들도 산식이 있습니다. 이게 거래소가 생각외로 이게 다 오픈마인드이기 때문에 산식이나 이런 거를 많이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 지정할 때 종합 임기치가 0.1 이하로 떨어지면 정기적 지정 사유가 되는 거예요. 거의 뭐 보면 단기 재무제표 숫자, 재무 변수는 재무제표 숫자겠죠. 그 이자 보상 배율 같은 경우는 1 미만이 예전에는 수정감사 사유였는데 요즘 바뀌어가지고 이제 좀 제외됐고요. 근데 가장 큰 거는 요거겠죠. 요거는 이제 요거. 법인세 차감등 사업비 현실. 예, 요 부분이 가중치가 높고요. 그다음에 요거 이제 자본 잠식. 자본 잠식이 또 비중치가 높고요. 그런 부분들이 하여튼 계산 산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쭉 기준치를 보면 뭐 불성실 공시, 뭐 질적 변수는 최대 주주 뭐 요거 보면은 이게 좀 내용이 그거 같아요. 그 외부 감사인 지정 사유하고 비슷합니다. 감사인 지정 사유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나쁜 짓 하는 애들은 뭐 최대주주 자주 바뀌고 대표이사 바뀌고 유상증강 많이 하고 불성실하고 뭐 이런 거 많이 한다. 지분율이 또 25% 기부한 4분의 1 미만이면 또 가중치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해서 그 산식으로 요 산식으로 계산해서 뭐 자연 해가지고 뭐 자연 로그 값 이제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자연이 왜 로그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연 로그 값을 넣어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뭐 0.72 이하로 나오면 정기적 지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거는 저 부실 징후 종합 측정치 산출 방법 저거는 알려줘도 계산을 못 하겠는데요. 안 해야지 아, 저거는. 그래서 그래서 얘들을 이렇게 오픈했나? 이거 하지 마라. 니네가 어차피 계산을 못 할 거지 하지만 그냥 해라. 근데 생각외로 저희 담당자들 중에서 이제 이공계 출신도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공계 출신 분들이면 이거 뭐 계산할 제가 이과를 대학교는 이과를 나왔는데 하여튼 문과 출신이라서 그래서 제가 뭐 요거는 하여튼 뭐 그냥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다라고 좀 솔직히 저는 환기 종목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써요. 환기 종목 하면 그냥 최대주주 변경되면 그냥 실제 심사 간다. 딱 요렇게만 인식을 하고 있어서 나머지 거는 뭐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서. 하여튼 그래도 환기 종목 지정되면 앞에 환자라고 뜹니다. 환자라고 뜹니다. 그건 좀 보기 안 좋죠.
기억도 안 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이 환기 종목은 이제 여기 한국거래소 이제 금감원 다트에서 보는 게 아니고요. 한국거래소 사이트가 있죠. 여기서 보시면 되고요. 2023년도에 환기 종목은 여기 보면 109건인데 번호가 이제 109건 정도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환기 추가 지정, 뭐 신규 지정, 해제 뭐 이런 것들이 뭐 뚝뚝뚝 있어 합쳐서 그런 거고 그냥 기업별로 한 두세 군데 이게 사유가 여러 군데 여러 사유가 있으면 사유마다 뜨는 것도 있고 합쳐서 뜨는 것도 있고 날짜마다 좀 달라서 한 신규나 뭐 이런 거 포함하면 한 43개 회사 정도가 왜냐면 22년도부터 환기해서 쭉쭉 오던 놈들도 있으니까 43개 회사 정도 되고요. 이 중에서 중복 지정 관리 종목하고 중복 지정된 회사가 한 33개다. 33개 회사, 그러니까 43개 회사 중에서 33개 회사가 이제 뭐 이렇게 됐다. 그 중에 상장 폐지, 이제 상장 폐지된 회사도 이제 그 중에 막 확인하다 보니까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회사가 있어요. 환기라고 떠야 되는데 없는 게 있어. 왜 없나 봤더니 해소가 된 회사도 있지만 상장이 폐지돼도 환기 종목이 없어져요. 코스닥 거래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환이 없어지더라고. 오스템 오스템 임플란트인가? 거기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사유를 좀 보면 내부에게 관리제도 비적정이 제일 많습니다. 27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반기의 검토 의견 비적정. 요것도 좀 할 말이 많은데 하여튼 반기의 검토 의견 비적정도 이제 10건, 반기 자본 잠식도 이제 한 5건. 의무 보유 위반. 현재 의무 보유로 이제 환기 종목된 건 콘타피아 한 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3년도 이게 의무 보유 위반으로 2개 회사가 이제 환기 종목이었는데요. 지나인도 의무 보유 위반으로 환기 종목이었다가 사라졌어요. 상장 폐지를 하면서 환기 종목 사라지고, 이 아이톡시도 이제 사유가 해소되면서, 여기는 이제 작년, 오래된 건 아니고 작년에 가지고, 의무 위반이 사유가 해소되면서는 없어졌고, 현재는 이제 콘타피아, 이렇게 있습니다. 이, 그러면 저게 한기 종목으로 간 다음에 관리 종목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잖아요. 맞나요?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고요. 한 방에 세 개를 다 먹기도 하고, 음, 한기 종목에 딱 바로 상장 폐지로 가는 경우도 있고, 뭐, 아닌 경우도 있고, 그냥 관리 종목에서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바로 그냥 상장 폐지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좀 이제 상장사의 규모나 이런 게 있으면, 우선은, 통상은 환기와 관리를 같이 먹죠. 환기와 관리를 같이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종목이나 환기 종목 하나씩 이제 사유를 여러 개 먹으니까 사유를 하나씩 해소하는 거죠. 근데 가장 뭐, 계단식으로 보면 환기가 제일 약하고, 환기를 당한 다음에 조금 더 안 좋아지면 관리 종목 되고, 관리 종목에서 조금 더 안 좋아지면, 이제 뭐, 형식 성향 패치되는 거죠. 예. 그래서 채권을 발행할 때 EOD 조항에 환기 종목을 넣는 채권은 많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채권은 계약, 그 1대1 계약이니까 넣을 수도 있는데, 관리 종목은 EOD 조항에 다 집어넣습니다. 심지어 벌점도 집어넣는데 환기는 생과계로 집어넣는 회사가 많이 없습니다. 채권을 발행할 때 그건 좀 저도 좀 의외긴 합니다. 이제 그 환기가 그 지정감사와 관리 종목 사이의 중간 어디쯤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 투자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투자한 종목에 환기 예, 종목이 예. 뜬다 그러면 우선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원래 그러라고 환기 종목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수 몰빵 이런 거 하면 이제 안 되니까 이거는 환기는. 그리고 환기가 아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43개 중에 그 중복 중에 33개 거의 뭐 같이 간다고 보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내부에게 비적정하는 회사가 이게 정상적인 회사들이 이렇게 내부에게 비적정을 만들 리가 없잖아요. 정상적인 회사가. 그리고 요거는 참고로 아시는 게 아까도 시작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홍기 종목은 코스닥만 있습니다. 유가는 없어요. 코스닥만 있는 거라서 요거에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 내가 이제 솔직히 보통 사람 입장에서 내가 그냥 주식을 샀다고 했지 이게 유가인지 코스닥인지 이런 거 잘 생각 안 하고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네. 하여튼
환기 종목은 좀 이렇다. 환기 종목 규정하면 이렇고, 위험이 이제, 핵심은 요거죠. 요 제재사항이 이제 지정감사 대상 되고,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 될 수 있고, 뭐 대출 불가하고, 뭐 미수 몰빵 못하고, 기간 도입 불가하고, 그 어느 순간 한 방에 나갈 수 있다. 한 방에 사라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관리 종목. 이게 나라에서 거래소에서 관리를 해줄 정도면 상당히 뭐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하는데, 이 관리가 좀 필요한 애들인 거죠. 관리 종목은 이제 좀 관리가 좀 필요한 애들이라서, 이게 무슨 짓을 해야 관리 앞에 관이 붙냐라고 좀 생각을 했고, 관리 종목은 여러분 당해봤죠. 네, 당해봤고. 음. 관리 종목 사유를 좀 보면요, 이제 관리 종목은 코스닥도 있고 유가증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대부분은 이제 코스닥이 많이 분리를 하니까 이제 코스닥을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코스닥 관리 기준은 여기 보시면 한 이렇게 기준들이 있어요. 이렇게 기준들이 있고, 매출액 기준으로는 이제 30억 미만인데, 기술성 연 30억입니다. 근데 요, 연 30억이라고 해서 그냥, 이게 1년에 30억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1년 전체 합쳐서 30억인데, 그 세부적으로 안에 들어가면, 어, 분기당 3억, 분기 분기 연속 7억이라는 규정이 또 있어요. 그 시행세칙에 보면 또 이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합쳐가지고 꼭 연 30억이 넘어야, 30억이 안 되면 그 다음 연도 감사보고서 30억이 안 되면 관리정보 지정을 때리는 거고, 분기별, 분기보고서를 내잖아요. 분기보고서들 낼 때마다 1개 분기당 3억, 2개 분기, 전분기, 근본분기 합쳐서 7억이 안 되면 바로 관리종목 들어. 요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 기업 계속 손익이겠죠. 기업에는 손익이겠죠. 네. 이게 뭐 쉽게 말해서 뭐 네. 미실은 그 손실이 많이 나는 기업들, 네. 손실은 이렇게 자기 자본 50% 초과되거나, 뭐, 그 중에서 3개년, 이건 3개년입니다. 3개년 중에 두 번. 연속이 아니라, 이번 올해년 포함해서 최근 직전 연도, 전전 연도까지 합쳐서 세 번 중에 한 번이라도 자기 자본의 50% 이상, 법인세 차감전 손익이 50% 손실 난 거. 어차피 공시할 때, 법인세 비용 차감전 손익 그 퍼센트를 쓰거든요. 거기에서 한 두 번 이상이 이제 뭐 50% 초과되거나 뭐 자기 자본이 10억 미만 되면 관리 종목이 간다. 근데 요 예외는 이제 이익 미실현 기업이거나 지정을 받거나 아니면 기술 성장 기업으로 상장이 되거나 하면 이제 5년, 3년 동안은 요거를 적용하지 않겠다. 뭐 이런 거고요. 여기 이건 완전 자본 잠식. 자본 잠식 아까 침에 또 환기 종목이 또 50%이겠지만 여기도 또 똑같이 자본 잠식 50% 넘어가면 관리 종목도 같이 지정이 되고요. 무슨 이게 스모처럼 똑같이 자기 자본.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자기 자본이 10억 미만 되면 이제 관리 종목이 또 되고. 생각으로 시가총액 미달도 있습니다. 시가총액. 코스닥은 한 40억 정도 미만. 상태가 연속하여 30거래일 정도의 이제 시가총액이 40억 미만으로 계속 가서 하게 되면, 하게 되니까. 물론 이제 예외 사항들은 뒤에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정기보고서 미철주,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이게 뭐 한 10일 기한 후 10일 이내까지, 10일까지는 좀 봐줍니다. 관리 종목이 하는데, 10일 내에 미제출하면 바로 관리 종목 들어가는 거고, 정기주주총회를 미개최하거나 재무제표를 미승 하더라도 관리 종목으로 될 수 있다. 요거는 아마 가부 여부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위에도 얘기했듯이 지배구조, 거래량, 주식 분산 미달 요 세 가지가 딸려 나오는데, 지배구조 미달은 이제 상장사들은 대부분 사회이사가 이제 이 등기이사의 4분의 1 이상을 사회이사로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고요. 요 규정을 뭐 못 맞췄을 때, 감사위원회도 이제 요건 미충족했을 때도 관리 종목이 되는데, 요것도 또 예외사항들이 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뭐 정족수가 부족해서 못했다거나 아니면 요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뭐 임총을 열고 전자투표를 도입하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하고 기관 권유 행사권을 막 하고
이러면 봐주겠다. 뭐 이런 거고. 거래량 미달도 좀 있습니다. 왜냐면 뭐 초대주주 지분율이 뭐 80% 이상 되거나 거래량 별로 없으면 이제 분기주 뭐 이런 식으로 또 주가 조작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거래량 미달 같은 경우는 요건 분기의 월 평균 한 개 분기당 월 평균 거래량이 유통 주식수의 1% 미달된 경우. 뭐 예외는 뭐 신규 상장한 거는 당연히 이제 거래 잘 안 되겠죠. 그리고 만 주 이상. 이거 액면가 5천 원이라고 한 거 했기 때문에 보통 코스닥 500원이기 때문에 거의 10만 주가 되겠죠. 10만 주 이상 소액주주 300명 뭐 20% 보유하면 뭐 1% 미만 돼도 뭐 봐준다. 아니면 LP 계약을 체결하면 봐준다. 뭐 이런 거. 그 주식 분할 미달은 요 거래량 미달하고 조금 비슷하고 소액주주가 200명 미달 미만이면서 뭐 지분율이 20% 미만일 때는 이제 걸린다. 근데 뭐 10% 이상이고 300명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이제 요 세 개는 이게 세 개는 좀 못합니다. 요 세 개에 대해서 관리 종목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예외사항을 좀, 그 외생적 변수들이 좀 있다. 외생적 변수들이 좀 강하기 때문에 좀 봐준다라는 게 있고요. 또 밑에 요 회생 절차 개시, 이건 뭐 거의 뭐 망했으니까 그런 거고. 얘는 망할 것 같다. 돈 못 갚아서 망할 것 같다. 살려줘. 파산 신청. 그놈 돈 안 갚았어. 없애야 되겠어. 망했어. 그럼 파산 신청. 파산 신청. 그리고 이제 상장 폐지 사유는 이제 뭐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형식적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실질 심사에 따른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 두 개를 상장 폐지가 사유가 발생을 했는데 관리 종목이 아니야. 그냥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관리 종목은 사유가 발생하면 상장 폐지부터 시작하고 관리 종목부터 시작을 하고 하는 거라서 무조건 한다. 그리고 여기 조금 좀 생소한 거일 수 있는데요. 재무관리 기준, 이게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란 규정이 있습니다. 법이 아니고요. 규정이 행정규칙인데 이 행정규칙에 재무관리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3장에 나오는데요. 이 재무관리 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그럼 이 재무관리 기준이 뭐냐? 간단합니다. 그 유상자, 시비, 유상증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뭐 BW, 뭐 우선주 이런 거를 발행을 할 때 발행 산식 계산을 하거나 발행 산식을 뭐 직전 한 달치, 일주일치, 5거래일치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기재를 한 거고요. 그걸 위반했을 경우 그리고 또 공고했을 때 리픽싱 방법을 좀 위반했을 경우 그리고 뭐 1년 미만 보통 이제 시비를 발행하면 1년 동안 이제 그 분할 금지 조건으로 이제 증권 신고서 안 내는 대신 1년 동안 분할 금지 조건을 거는데 그런 걸 좀 전환 기간이나 분할 금지 조건 이런 걸 위반했을 경우에 위반하면 안 된다라는 걸 재무관리 기준에다가 이제 집어넣습니다. 아, 증발공 규정이라고 하거든요. 증발공 규정 안에 이런 게 있고 요걸 또 위반하면 또 관리 종목 지정을 합니다. 이게 이렇게가 이제 상향표시 규정입니다. 예.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럼요. 남아 있습니다. 이거 다 아, 그래? 하죠. 예. 그럼요. 이거 행정규칙에 남아 있고요. 요걸로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삼자 배정 유상증자라든지 CB나 BW 우리가 하고 보통 공시담당자도 막 하지 않습니까? 야 지금 CB 찍어 하면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 기준일 전일 종가 가중평균에서 거래량 곱하기 그 종가 곱하기 뭐 이렇게 가중평균 한 거를 한 달씩 뽑았습니까? 이거 계산하는 그게 요겁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관련 규정. 이게 법이 아니고요. 행정규칙입니다. 행정규칙. 저는 행정규칙. 그래서 저 아직도 있습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규정이 이제 없어지고 전부 다 자본시장법에 통합되고 저거는 과거 규정이 남아 있는데 그걸 준용해서 지금도 쓰고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진 않네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거의 예규인가 뭐 그 정도가 돼가지고 법과 같이 갔는데 그 작통법이 생기면서 법에 완전 법 성격이 없어진 거예요. 법 성격이 아니라 그냥 행정 규칙으로만 바뀐 거예요. 규정이에요, 그냥 규정. 규정인데 이거를 없애버리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요거를 그 작동법이 완전 대체가 안 돼가지고 그러면 이건 그냥 규정으로 내비두고 요 규정에 따르자. 안 따른 놈들은 이렇게 조진다라는 거죠. 왜냐면 작동법이 모든 걸 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이게 우선 기본적인 이제 가장 큰 이제 관리 종목이 되는 사유들, 관리 종목이 되는 사유들이. 그래서 이제 관리 종목이 이제 한국도 이제 카인드 보시면은 23년도에는 한 70개사 정도 특허기재나 중복지정을 좀 제외했고요. 이 관리 종목은 유가증권도 있고 코스닥도 있습니다. 근데 그 유가증권은 한 16개? 그 중에서 3개는 ETF, 한 개는 우선주. 그럼 뭐 거의 뭐 12개? 12개, 12개인데 뭐 지정사유 뭐 이렇게 12개 정도 회사로 치면 한 12개. 70개 중에서 한 12개. 거의 뭐 많지 않다. 유가 애들은 참 괜찮은 애들이다. 이거 뭐 지정예제 뭐 이런 것도 있고. 거의 한 코스닥이 한 100개 정도. 100개로 보시면 되고요. 스펙도 있고 스펙은 뭐 이거는 뭐 보고서를 안 내는 놈들이 많아가지고 9개 정도. 상장 뭐 하나든 뭐 아니면 스펙을 짝을 못 찾아가지고 그 이제 해산해야 되는 애들 뭐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그 이제 101개 정도가 있는데 이제 사유가 뭐냐? 아침에 여기서 보시면 요 사유들 중에서 어떤 사유가 그렇게 제일 많을까라고 딱 봤을 때 어, 딱 보시면 1번이 상장 폐지 사유. 딱 이제 뒤에서 보시겠지만 상장 폐지 사유가 이제 형식적 사유가 있고 실질 심사에 따른 상장 폐지가 있어요. 네, 요 사유. 물론 이제 아까 제 이 말씀 다시 이제 도돌이가 되는데 상장 폐지 사유가 되면 무조건 관리 종목 들어가니까 아, 상장 폐지 사유 맞고 실질 심사 이건 형식적. 요거는 이제 이런 실질 심사 들어가기 위해서 실질 심사 배정이 되면 너 실질 심사 딱 하면 지정받으면 바로 이제 관리 종목 되는 거니까.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보고서를 좀 미제출하는 애들. 기한을 넘겼거나 아니면 셀까거나 이런 놈들. 회생 신청이 7개, 대규모 경상손실이 한 5개인데 자본 잠식이 한 4개 정도. 거의 비슷합니다. 대규모 경상손실하고 자본 잠식은 대동소이합니다. 생각외로 거래량 미달이 있어요. 거래량 미달. 이걸로 왜 관리 종목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요거 권리량 미달은 하여튼 다른 것들하고 중복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하산 신청 2개, 하산 신청 2개가 있습니다. 하산 신청은 보통 상대방이 해줍니다. 상대방이 하산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리고 요거는 좀 보통주 관리 종목이 선정됨으로써 우선주도 관리 종목 선정됐다. 뭐 이런 거. 이건 좀 특이한 경우여가지고 아까 지금 여기에는 제목은 없지만 이게 하나가 지정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스펙 같은 경우에 예, 뭐가 됐건 증권사에서 만들어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예. 저렇게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정도로 뭐 사업 보고서 안 내거나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증권사에서 관리를 스펙은 제대로 안 하고 상장 폐지를 갖다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한다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아니요, 이거 스펙의 사유는 그렇지 않고요. 어, 스펙을,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잖아요. 요 관리 종목 지정이 스펙은 상장 예비 심사 청구서 미제출이에요. 짝을 못 찾아서 그런 거예요. 짝을. 네. 짝을 못 찾으면 이 기한 내에 이 스펙은 이제 그 36개월인데, 그러니까 33년 동안 존재하는데, 그 종료 뭐 6개월 전에 상장 예비 심사하고 합병 그 신청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저건 짝을 못 그거잖아요. 찾은, 그거네요. 그 상장 폐지를 앞두고 있다 스펙이. 짝을 찾아가지고 그렇죠. 그 합병해야 되는데 그 못해가지고 상패를 앞두고 그렇죠. 있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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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예요. 스펙은 증거사들이 이렇게 드러내지는 않고요. 이게 요거는 짝을 못 찾았다. 짝을 못 찾으네. 얘들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왜냐면 이 스펙도 이제 상장됐기 때문에 거기 주주가 있으니까 나라에서 관리해 줄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요즘은 청산하는 스펙도 꽤 있어요. 예. 보통은 이제 짝을 못 찾으면 조금 뭔가 한 2% 부족한 애들하고라도 막 도전이라도 해보는데 요즘에는 그냥 도전이고 뭐 그냥 이렇게 청산해 막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어서 하여튼 올해는 한 9개 정도가 이제 그 짝을 못 찾아가지고 이제 9개 정도. 얘들이 9개가 전부 다 짝을 못 찾아서 상장 폐지돼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9개 중에 한두 개는 이제 다시 한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 보면 이제 작년도 1월 10일 날 이제 이지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제 파산 신청. 파산 신청은 이제 누군가 파산 신청을 눌렀겠죠. 이지미디어 채권자가 파산 신청을 했으니까
어차피 결국 물질미디어는 요거 파산 신청은 철회를 했는데, 그래도 뒤졌습니다. 그래도 안 좋은 애들은 다 다른 거기 때문에 그냥 다 사라지는 걸로. 그리고 아까 지금 ETF 이 회계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코스피 뭐 이게 독일 DXA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거는 제가 모르는 거라서 이게 할 게 없습니다. 생각외로 요거, 아까 제 종류 주식거리를 요겁니다. 사이에서 거래량 미달이 꽤 있습니다. 거래량 미달이 4개 이상 이런 거 꽤 있습니다. 소외주들 있죠, 소외주들. 네. 관리 종목은 좀 생각외로 관리 아까 종목이 좀, 말씀하신 코세프 독일 DAX 저거는 아마 ETF 중에서도 인기 없어가지고 거래량 미달 아닐까 싶은데요, 저. 저 누가 아니, 사요? 처음 보잖아, 우리도. 도, 도대체 이거를, 아니, 이거 어떤 놈만 하여튼 뭐 주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유가라는 거는 이거 또 규모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한 300억 이상이 돼야 돼 유가를 들어가는 건데. 하여튼 뭐, 하여튼 뭐, ETF는 다 유가증권 아니에요? 코스피 아니야? 아, 그런 거예요. 그러네. ETF는 다 그러네. ETF 세 개니까. 홀다는 ETF가 없어요. 생각해보니까. 야, 하여튼 관리 종목을 뭐, 제가 솔직히 관리 종목도 이렇게, 제가 있을 때도 관리 종목 대보고, 해지도 대보고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주한테는 개갈굼 당하고요. 그냥 뭐 좀 이제 그 시장의 플레이어라고 이제 회사를 사고 파고 뭐 하시는 양반들한테는 그냥 뭐, 그냥 뭐 빨리 해제해서 빨리 벗어나서 빨리 팔아야겠다. 이런 그 장기적 목표가 생기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뭐뭐만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걸 갖고 와라. 내가 환기 종목하고 관리 종목이 된 거는 어쩔 수 없고 안 되면 가장 좋았지만 지금 된 상황에서는 빨리 벗어나야 되고 벗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지금 하지 말아야 될 제재 요건들만 먼저 갖고 와라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거의 뭐 주식 팔면 안 됩니다. 이 얘기하면 좀 그런 거죠. 자, 네. 코세프 독일 DAX는 하루에 460주 거래됩니다. 460 생각보다 좀 거래가 되네요. 코넥스 460주 460억 말고 460주가 거래된다고요. LP를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LP를 이런 거 LP를 저 써야 정도면 되는데. 상장한 거 자체가 이상한데요. 그러니까 ETF니까 ETF 음. 뭐 증권사에서 그 수요가 있으니까 뭐 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생각 신영증권도 관리 종목 지정이 있었네. 아, 얘도 뭐 증권사도 아마 이렇게 신영증권은 저게 신영증권 우선주가 관리 종목 지정이 됐을 거고요. 우선주 같은 게 거래가 잘 안 아 돼가지고 그러니까. 신영증권 우선주를 지금 보통주로 바꾸는 그런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네. 보통은 이제 관리 종목 지정하면 옆에 사유가 뜨는데 해제는 지정됐다가 해지된 거에 대해서는 이제 사유를 쓰지 않기 때문에 예. 여기 보시면 모아텍 이런 거면 거래 실적 부정, 뭐 부진 뭐 이런 식으로 가끔 오타도 있고 그래요. 얘들도 거래소들도 생각외로 오타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관리 종목이 되고요. 하여튼 관리 종목은 이렇게 규정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규정은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망의 이제 상장 폐지, 상장 폐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폐지는 우선 코스트부터 보고요. 이제 그 유가증권은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은데 몇몇 개 차이가 있고 이제 그 부분은 유가는 잘 안 되니까 우선 코스닥 우선이 아니라 코스닥만 좀 보는 걸로 하고 상장 폐지는 두 가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형식적 요건이 있고, 그 다음에 실질 심사에 의한 폐지가 있습니다. 형식적 요건은 한 1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감사 의견 미달, 적정 유예를 받았으면 받은가 동시에 그 다음날 관리 종료. 그거 10일 이내에 해소하면 다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 10일 이상 이제 해소가 안 된다. 감사 의견 거절받았다. 그럼 뭐 뒤지는 걸로. 그냥 뒤진 걸로. 하지만 요게 감사 의견이 예전에 이제 외관법이 좀 강력하게 바뀌면서 감사 의견 거절이 엄청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래소가 다 죽일 수는 없으니 야매로 1년간 유예를 시켜줍니다. 정확히는 어,
유예 기간을 이제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유예 기간을 부여를 하는데, 물론 이제 감사 의견이 거절 나왔다는 애들은 뭐 수요가 여러 가지가 많겠죠. 근데 하여튼 배임 행령 뜨면 그냥 감사 의견 거절 달라고 해요. 왜냐면 배임 행령은 그냥 뭐 짤없이 그냥 가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거면은 의견 거절에 따른 유예라도 1년 받아보고 그 1년 동안에 배임행령 소송하고 뭐 이렇게 재판받고 이것도 해소하고 적정은 적정대로 받아오면 살아날 기미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요즘 이제 유예 기간이 1년 뭐 6개월 뭐 8개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받고요. 어찌됐건 형식적으로는 감사 의견 거절죠. 미달을 10일 내에 해소하지 못하면 그냥 상장 폐지 형식적 요건이다. 그냥 바로 뒤진다. 그 두 번째가 이제 부도나 은행 거래 정지. 이 대유 그룹 애들이 요걸로 아마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대유 그룹. 하여튼 뭐, 네. 이거 해산은 못 본 것 같아요, 솔직히. 그리고 또 나옵니다. 또 이제 거래량 미달. 거래량 미달이면 그냥 미달됐다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이 거래량 미달로 관리 종목 되어 있는 회사가 그 다음 분기에도 거래량 미달이다. 그럼 이제 실질에서 들어가는 거죠. 근데 한 번 관리 종목 들어가면 경영자들이 부지하게 노력하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LP 쓰면 돼요. LP를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가 아니고. 분산 미달. 이것도 주식 분산이 미달되면 요건 주식 분산은 이게 12월 30일자 기준 정기주주총회 주주명부 나오면 그걸 기준으로 분기별 받는 걸 기준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연단위 기말 주주명부 기준으로 분산이 2개연속 안 되면 그때 이제 상장 폐지하는데, 이것도 뭐 거의 크게 뭐 분기당 3분기 때 받아보고 야 이상하다 그럼 막 액면 분할 때리고 막 하기 때문에 크게 안 되고. 그리고 자본의 전액 잠시. 예, 이건 뭐, 이것도 이제 감사 보고서 나올 때 같이 나오는 거라서, 요게 나오면 바로 유상증자, 신자배종 유상증자를 뭐가 됐든 그냥 불러놓습니다. 해소하면, 해소하면 이제 풀리는 거라서, 지금 뭐, 불러옵니다. 사람들 막 끌어들입니다. 예, 불러오고, 정기보고서 미제출, 관리 종목, 미제출, 정기보고서라고 하는 건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얘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제출로 인해서 관리 종목된 회사가 다음 차시 보고서도 미제출한다. 정기보고서 미제출한 놈은 한 분기 보고서까지 안 내면 금액 거다. 두 번. 근데 이게 최근 2년 동안에 3일 이상 한 놈도 그냥 보내겠다. 요거는 위에 거는 연속이고요. 위에 거는 연속이고, 밑에 거는 이제 2년 동안에, 2년이면 총 최소 8번의 기회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업 보고서는 10일 이내에 미해소, 미제출. 거의 1번하고 같이 가는 거죠. 1번. 그리고 이제 8번이 이제 주식의 양도 제한. 해산과 주식의 양도 제한은 제가 솔직히 본 적이 없습니다. 네, 본 적이 없고요. 이전 상장은 당연히 뭐 코스닥에서 유가증권 가겠다고 하면은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코스닥에서 상장 폐지되고 가는 거고 하는 거고. 10번이 우회 상장 기준 위반. 이 백도라는 것도 있었는데 우회 상장 기준 위반. 나중에 이제 서부적 적발이죠. 서부적 적발에 걸리면 비겠다. 네, 처음부터 우회 상장 신청할 때 비슷하지 마라. 이게 최근에는 우회 상장이 많이 안 하기 때문에 분들이 별로 없는 거. 그리고 지배구조 미달, 유총 종족수 미달은 제외합니다. 이 추총을 열었는데 사람이 안 오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이 사회이사나 감사 뭐 요거는 관리 종목 똑같이 해소하면은 뭐 한다. 그리고 시가총액 미달, 아까 말씀드렸던 관리 종목하고 똑같습니다. 관리 종목이 넘어오는 거니까 이제 40억은 90일간, 이건 90일간. 90일간 관리 종목 지정됐는데 90일이면 아까 전에 30일 뭐 충분히 관리 종목 됐겠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이제 90일간에도 회수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회사 자체가 밸류가 40억 미만이다라는 얘기는 시장에서 이제 거래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걸 받아들이면 됩니다. 형식적 요건은 그렇습니다. 이제 대망의 이제 실질 심사, 실질 심사 같은 경우는 많죠. 이게 실질 심사는 무조건 다 들어가는 거죠. 이제 회생 절차 뭐 이런 거는 회상시설 관리 종목 됐는데 기각, 취소, 불안 뭐 하여튼 뭐 문제 생겨서 회상시설 신청했는데 재판부에서 볼 때나 사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회생할 가치가 없다. 뭐 이런 불인가.
폐지. 했는데 자료가 거짓말이었어. 폐지. 뭐 이런 거. 그리고 형식적 기준을 회피하기 위해서 증자, 분할 이런 게 이제 걸린 거죠. 예, 이제 아까 치면 자본점 시각에서 삼자 배정한테 뭐 1,000억이 들어올 것이다. 뭐 이따구로 했는데 알고 보니까 늦자마자 다시 빼가는 뭐 이런 거. 그리고 상당한 규모의 횡령 배임 혐의 공시. 이거는 아마 임원의 배임 횡령은 금액에 상관없이 공시를 하게 돼 있고 직원은 뭐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심사 들어가는 거는 내부적으로 아마 이게 자기 자본의 1%인지 3%인지 회사 그 자기 자본 그, 그 사이즈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통상적으로는 3%, 그 자기 자본 3% 이상 금액이거나 30억을 넘어가면 실질심사 대상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사안의 심대성에 따라서 이제 배임행령 뜨면 그냥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금액이 미미하면 또 봐주긴 합니다. 금액이 미미한. 자산이 1,000억인데 횡령 배임을 뭐 직원이 한 300만 원 했다. 그거는 뭐 횡령 배임이긴 하지만 뭐 실질심사 들어가기는 좀 어렵다. 그리고 회계 처리 위반을 중대하게 위반 사실 확인 시 증선위에서 적발됐을 경우, 그럴 경우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주된 영업의 정지. 주된 영업 정지는 뭐 자본 잠식 전액을 해소하기 위해 형식적 사유 해소 시 이거 해소하면은 아까 치면 이것도 불안인지 보겠다는 겁니다. 실질 심사로 전액 잠식된 회사가 그걸 해소해가지고 형식적 사유를 회피했어. 그러면 실질 심사에서 다시 볼게. 요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출 채권 이외에 상당한 규모 손상차손 발생. 요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관리 종목. 아까 치면 지배구조, 거래량, 주식 분산은 제외한 관리 종목이 이거나 아니면 투자주의 환기 종목에서 경영권 변동.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환기 종목인데 투자주가 시장에서 던지거나 뭐 매매 계약을 써버렸다. 그러면 그냥 바로 그냥 실질심사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랬을 경우 또 이게 승자 배정 유상증자 한 사람에게 6개월 내에 대여를 하거나 증여를 하거나 출자하거나 등등등등 쉽게 말해서 그 자본 충실성을 위배하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 하면 실질심사 들어간다. 이 관리 종목이나 보통 이런 회사들은 혼자 배정 유상증자를 많이 하는데 그 대상자가 개인이 됐든 법인이 됐든 그 대상자한테 돈을 받은 다음에 다시 그 사람한테 돈을 대여하거나 증여하거나 흑자를 할 경우에는 자본 충실성이 위배되는 항목이라서 관리 종목 하나 이제 투자주의 환기 종목이 있는 회사가 그런 짓을 했다 걸리면 당장 폐지 실시심사로 바로 넘어간다라는 거고요. 2번이 이제 회사 분할에 따른 상장 존속회사의 조건 위충족 시. 이거는 뭐, 그러니까 기존의 상장사가 회사 분할을 해. 분할하면은 하나는 비상장사가 되고 하나는 상장사가 되고 아니면 둘 다 상장사가 되고 이런 조건에서 그 다시 상장사가 되는 뭐 한 개 또는 두 개 회사가 최소한 자기 자본 30억은 넘어야 되고 미달되면 가능하고 뭐 자본 잠식 당연히 오고 재상장 요건에도 위충족이 되면 가는 거고 감사 의견 뭐 다 뭐 내용은 다 똑같네요. 이거 분할하면 상장 존속회사는 뭐 자기 자본 뭐 자본 잠식 뭐 이런 거 있으면 뭐 그냥 간다. 그리고 이 이익 미실현 기업의 관리 종목 면제 기간 중에 상당한 규모의 매출액 감소 공시지. 요거는 이익 미실현 기업 같은 경우는 5년 동안의 영업이익을 면제받거든요. 관리 종목을 면제받고인데 이 5년 동안에 상당한 규모, 이거는 이익이 아니라 매출액 감소 공시를 하면은 상여폐지 실질심사 들어간다. 요거는 저도 좀 처음 보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좀 많이 보는 1년 내 누계벌점 15점 이상씩. 네, 그렇죠. 관리 종목 15점 넘어가면 코스닥은 15점이 관리 종목 들어가면서 실질심사 들어가는 거고요. 유가증권은 이제 15점이 되면 관리 종목 하에서 15점이 더 돼야 30점이 1년 내 30점이 되면 음, 상여폐지 실질심사 들어가는 걸로 이제 좀 두 배수가 되는 걸로. 코스닥은 1년 내 15점 되면 실질심사 들어가는 거고, 유가증권은 15점 내면 관리 종목 플러스 또 15점 되면 관리 종목 하에서 15점 더 먹으면 30점이죠. 그러면 실질심사 들어가는 걸로. 그리고 12번이 감사 의견 미달로 형식적 사유로 유예기간 중 차기 감사 보정 등 사유에 있으시. 유예기간이요.
보시면은 이제 감사 의견 뭐 배임 명령 뜨고 뭐 여러 가지 많이 걸리면 그냥 감사 의견 거절 받아가지고 유예 기한 1년 받는데 그 1년 기간 중에 이제 차기 감사 보고서 적정을 받아왔다. 그럼 이제 유예를 해지하고 하는데 그때도 실질 심사를 하겠다. 그럼 죽이는 실질 심사가 아니라 이제 살리는 실질 심사를 하겠다. 그리고 감사 의견 한정으로 환기 종목, 그러니까 환기 종목 2년 연속하면은 이제 실질 심사에 그냥 들어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거래소 음, 입장에서는 보면 과거부터 회사가 안 좋아지고 망할 때 그런 케이스를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실질 심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제도는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조금씩 조금씩 쌓여가는 거죠. 이들도 이게 이제 환기 종목으로 가면 이제 환기 종목 했을 때는 이제 2년 연속, 아까 지금 환기 종목 코스닥만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환기 종목 2년 연속으로 감사 의견에서 이제 한정 2번 맞으면 환기 종목, 이제 환기 종목 하에서 이제 2번 환기 종목 하면 이제 심사 들어가서 이제 뭐 좀 그렇다. 그리고 뭐 매출 채권, 뭐 전액 잠식, 뭐 배임행령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안 하는 게 제일 좋죠. 이런 게 정상적인 회사라면 이런 일이 뭐 한 번 있을까 말까니까. 근데 이거 한 번 딱 했다고 해서 하면은 뭐 바로 좀 뭐 규모가 크면 걸리지만 보통은 2번 정도 하면 한 번 정도 봐주지 않나. 그리고 여기 이제 아까침에 관리 종목하고 상향 폐지 기준하고 이제 연계해서 보통 이제 관리 종목 하에서 한 번 더 하면 상향 폐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스텝으로 가기 때문에 환기 종목은 좀 다릅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걸 좀 간단하게 이제 표로 잠깐 만들어 봤고요. 좀 리마인드 하는 마음으로 이게 정기 보고서 미제출을 하면 이제 이렇게 관리 종목이 지정이 되고 2년간 3회 또는 2년간 3회 이상 요렇게 이제 분반기 사업 보고서 요렇게 하면 분명히 그럼 선약 표시가 되는데 2년간 3회라면은 뭐 그대로 관리 종목을 한 번은 해서 지정은 됐겠죠. 정기 보고서 미제출하면 일단 요건 좀 조심하고 요걸로 가는 경우는 좀 많이 없을 것 같고요. 감사 의견 검토는 이제 뭐 그냥 감사 의견 검토는 뭐 거절하면 그냥 죽는 거죠. 네. 자기 자본 잠식은 단기 말이나 자본 잠식 50%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 종목. 자기가 뭐 10억 뭐 미만이거나 50% 미만은 이제 관리 종목. 보통 이제 아까 관리 종목에서 보겠지만 단기 말에 이렇게 많이 해요. 단기 말에 이렇게 많이 뜬다는 거죠. 단기 보고서 보고. 근데 이게 2번 연속을 하면 이제 바로 그냥 성향 폐지 간다. 주식금토는 이것도 한 2년 연속으로 한다. 뭐 거래량은 이제 코스닥은 좀 특별하게 분기에 이거 거래량 2번 연속 뭐 물론 이런 경우 이걸로 성향 폐지 실시임자 들어간 회사는 못 본 것 같긴 한데 이제 2분기 연속으로 거래량이 좀 미달되면 이제 이거는 LP를 그냥 쓰면 되기 때문에 이건 뭐 거의 뭐 돈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안 될 것 같고요. 사회이사 감사 요건 밑등록도 2번 뭐 하면은 2년 연속하면 간다. 공시는 15점 이상 되면 관리 종목 하면서 바로 실질임자 들어갑니다. 예. 이게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실수로 15점 넘어갈 수는 없어요. 실수로 15점이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15점 되면 관리 종목이면서 바로 실질심사 들어갑니다. 이건 좀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하여튼 워딩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중과실이 아닌 경우는 이렇게 된 적이 없고요. 매출액은 30억. 아까 지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30억은 관리 종목, 그 다음 연도도 30억이면 실질심사 들어가는 건데 이 30억이라는 걸 연으로는 기본으로 30억이지만 분기당 3억, 9개 연속 분기가 7억 정도가 되는 거고요. 예전에 영업손실에 따른 이제 4년 뭐 영업손실은 관리 종목 5년째 되면 뭐 상향 뭐 실질심사인데 이제 지금 그게 없어져가지고 그냥 5년 연속하면 관리 종목으로 간다. 뭐 이 정도. 나중에 이제 그냥 실질심사 뭐를 막 집어넣겠죠. 그리고 법인세 차감점 대규모 경상손실이라고 보통 대규모 경상손실이라고 부르는데 3개년 중에서 2회 이상 50% 초과하면 이제 관리 종목 되고 그 관리 종목 하에서 한 번 더 하면 이제 상향폐지 실질심사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시총은 뭐 40억 미만은 30일 넘어가면 관리 종목. 그게 이제 해소가 안 되면 90일까지 더 되면은 이제 실질심사 가는 거죠. 회생은 뭐 가는 거고. 뭐 즉시 퇴출은 뭐 부도, 해산, 뭐 전액 자본 잠식
뭐 사업, 뭐 미지출, 뭐 이런 것들을 의견 거절인 거죠. 2년만 사면 이런 것들이 있으면 바로 이제 그 상장폐 나는 근데 실제로 이거 바로 되진 않고요. 어찌됐건 형식적으로 이런 사유가 발생을 해도 그 형식적으로라도 그 상장 그 실질심사를 들어가고 실질심사에서 위원회를 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요즘 추세는 뭐 파산, 부도 이런 거 아니고서는 보통 유예기간을 이제 뭐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 1년, 뭐 다른 것들은 뭐 배임 명령 8개월, 뭐 이런 것들 뭐 이렇게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서 그거 좀 감안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유가증권은 이제 좀 그 코스닥하고 좀 차이점이 좀 몇몇 개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 다 비슷한데 유가증권은 정기 보고서는 뭐 똑같고요. 네, 똑같고 정기 보고서는 똑같습니다. 이제 검토 의견은 이제 생각외로 이제 의견박 제안 뭐 이런 것도 거의 대부분 똑같습니다. 거의 대부분 똑같고 이제 환기 종목은 아예 없어요. 여기는 환기 종목이 없고 그 영업 정지는 뭐 주된 영업 전부 할 때는 이제 뭐 이것도 똑같습니다. 코스닥도 있습니다. 예, 거의 내용은 똑같고 차이점은 요 붉은색으로 보면은 감사 검토의 한정만 돼도 이제 관리 종목 들어가고 주식 분포상이 아까 치면은 이제 분포는 이제 뭐 분포는 없었죠. 근데 요거는 2년 연속 또 여기는 반기 거래량은 이제 반기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1년 누적 요소수 30점인 거고 매출액은 코스닥은 30억이고 요거는 매출액은 이제 유가증권은 50억 2년 연속하는 건 똑같고요. 뭐 그 대신 이게 좀 있어요. 주가에 대해서는 액면가 20% 미만이 30일간 지속되는 요거는 이제 유가증권만 있는 겁니다. 유가증권만. 아까 처음에 그 저기 콘스타 같은 경우는 시총 40억, 여기는 이제 50억인데, 40억이었고 60억인데, 액면가 20%면 30일, 요거는 이제 유가증권만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뭐, 기타 뭐, 생활필지 실질심사, 알아서 그냥 그 거래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코스닥을 기본, 코스닥이 대지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서 조금 뭐, 유가증권을 넣었다 뺐다. 이 유가증권은 조금 더 규모가 크고, 좋은 회사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완화된 규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주가가 그러면은, 액면가 20% 미만일 경우에 이제 관리 종목 지정이 된다는 게 참 재밌네요. 액면가 20% 미만이면 5천 원 기준이면 1,000원이고 500원 기준이면 100원인데 뭐 그렇죠. 예, 예. 그 전에 주가 시가총액에 걸리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러네요. 근데 이걸로 제가 알기로는 이게 30일간 지속이거든요. 이 지속이라는 얘기는 연속인 거예요. 한 번에도 올라가면 이제 보통 이 정도가 때려면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건데, 근데 액면가에 보통 이제 500원이 제일 많으니까 500원, 그러니까 100원, 500원짜리가 이제 100원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되면은 그 전에 다른 일들이 많이 터지죠. 그 전에 배임 명령이 뜨든 거래 정지가 뜨든 풍문조회가 뜨든 애당초 뭐라 이게 뭐 이게 좀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 시가총액도 분명히 걸릴 거고. 예. 그래서 주가로 이게 걸린 거는 많지 않고 뭐 별로 본 적이 없는 거고요. 시가총액하고 주가로 걸리는 회사들은 그렇게 많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매출액은 뭐 예를 들어서 매출액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30억이지 않습니까? 이제 코로나 시즌에 여행사들이 이걸로 관리 종목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여행이 다 막혀가지고 매출이 없어. 매출이 없어. 그렇겠네요. 여행사들은 다 관리 종목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겠죠. 기억이 네. 나는 게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 전월 대비 매출액이 뭐 99% 감소 이런 거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하나투어하고 모두투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이제 뭐 1, 2위를 다투지만 여기는 벗어난 이유가 걔들은 그전에 이제 좀 파이프라인 여러 개로 만들었어요. 여러 개라고 해봤자 뭐 부동산, 임대료 뭐 이런 걸로 워낙 규모가 커서 결국 은근히 30억을 넘겼는데 뭐 그 밑에 있는 노란풍성이나 세종여행사 이런 데는 30억이 안 돼. 임차료가 30억을 넘기가 쉽지 않거든요. 임대료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30억 미들에서 관리 정보 다 들어갔습니다. 뿐만 전에 여행 참 좋은 뭐 하여튼 뭐 하다못해 띠어타 파는 그런 이렇게
공매업도 막 하고 해가지고 막 제가 알기로는 막 공문도 쓰고 막 탄원서도 쓰고 했는데 시스템상 그냥 관리 종목은 다 들어갔다가 나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뭐 그리고 요즘 최근에도 이제 공시 위반으로 벌점 15점. 15점 말이 이제 관리 종목이지 15점이 딱 넘는 순간 바로 그냥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상장폐지 실질심사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실질심사 여부를 또 결정을 합니다. 먼저. 근데 15점은 무조건 그 여부 대상 여부에 집어넣습니다. 이게 법 규정을 안 지키는 놈들은 이제 좀 걸어내야 돼.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이제 다음번에 요런 이제 사례를 이제 좀 이제 실제 이제 어떤 회사들이 이렇게 되는가라는 거를 좀 이제 사례들을 이게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준비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기 종목, 관리 종목에 대해서 알아봤고, 회사가 되게 안 좋아지면 어떤 식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거래소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한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